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토론토 랩터스 전문 채널 랩터스톡의 로이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로즈 게임이라는 타이틀로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랩터스의 경기 리뷰와 선수들에 대한 리뷰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영어 단어 close를 이제 들었을 때 어떤 뜻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가장 보편적으로 생각나는 뜻은 동사형의 닿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형용사형으로 쓰이면 가까운이라는 뜻도 되는데요. 같은 단어이지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영어는 다른 의미가 되곤 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한 이유는 랩터스 이제 경기 캐스터가 한 말 중에 How to close a close game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쉽게 말해서 어떻게 이 가까운 치열한 경기를 마무리 짓느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랩터스가 이렇게 지금 4승 12패의 전력이지만 많은 젖잘싸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패배를 통해서 랩터스는 어떻게 이 근소한 경기를 잘 마무리 짓는지를 배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이번에는 시즌 첫 연승도 기록했고 많은 패배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가는 것 같아서 좀 팬으로서는 기분이 좋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경기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와의 경기였습니다. 95대 99 양 팀 다 100점 득점에 실패했던 경기였습니다. 그만큼 야투가 지독하게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빙 승부였다는 점을 위안 삼을 수 있겠습니다. 이날 캔자스 대학 출신의 듀오 그레이디 딕과 오차이 약바지는 동반 부진에 빠졌습니다. 특히 그레이디 딕 같은 경우에는 10개의 3점슛을 던져 하나밖에 넣지 못하는 0점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간 기복을 크게 타지 않고 잘해줬던 그레이디 딕과 오차이 약바지였기 때문에 더 아쉬움이 컸던 것 같네요. 그렇지만 야콥 퍼틀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본인의 몫을 2배 이상 잘해줬는데요. 25득점 18리바운드 3블락으로 페인트존을 말 그대로 지배했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18개의 리바운드 중에 공격 리바운드가 무려 10개였습니다. 이렇게 퍼틀이 잘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질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부족했던 벤치로부터의 화력 지원이었습니다. 이날 벤치 득점은 총 18득점에 그쳤고 이마저도 제이미슨 배틀 혼자서 9득점을 했던 것이 컸습니다. 네, 이렇게 상대를 잘 억제했던 날이면 조금만 슈팅이 좋았으면 이겼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좀 남았던 경기였습니다. 이어진 보스턴 셀틱스와의 첫 대결 123대 126으로 연장전까지 가는 끝에 아쉬운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을 상대로 버저비터까지 가는 치열한 승부끝 패배했다는 점이 그나마 위안이었겠네요. 그리고 이날 야콥 퍼틀 지난 경기도 잘했지만 이번 경기 역시 굉장히 잘했는데요. 35득점 12리바운드로 다시 한번 더블 더블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이 35득점은 본인의 커리어 하이 득점이라고 합니다. 네, 테이텀의 이 버저비터만 아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지금도 좀 남아있습니다. 또 이날 데비언 미첼은 10득점 5어시스트로 깜짝 활약을 펼쳤습니다. 사실 수비는 잘하지만 공격에서는 팀의 발목을 잡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부족했던 미첼이었기 때문에 이날의 활약이 좀 반가웠습니다. 또한 RJ 베럿은 커리어 처음으로 트리플 더블을 달성했습니다. 25득점 10리바운드 그리고 어시스트는 무려 15개나 기록을 하면서 어시스트 역시 커리어 하이를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패배는 쌓이고 있지만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희망과 기대를 품게 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진 페이서스와의 경기 랩터스가 130대 119로 승리를 거두면서 참 길었던 7연패의 사슬을 깨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보다 무려 13개나 많았던 23개의 턴오버는 반성이 필요했습니다. 이날도 야콥 퍼틀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30득점 15리바운드에 스틸과 블락을 2개씩 곁들였고 이러한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다면 올스타도 마냥 꿈같은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야투율도 매경기 좋고 각종 지표에서 커리어 하이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즌이 마감된다면 야콥 퍼틀 굉장히 성공적인 시즌을 치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날은 베테랑인 게럿 템플이 이번 시즌 최장인 11분을 출장했습니다. 이 11분 동안 3득점 3리바운드 2스틸 1블락 수비에서 굉장히 뛰어난 헛수를 보여줬습니다. 지난 경기 트리플 더블을 거뒀던 RJ 베럿 39득점으로 이번에는 시즌 하이 득점을 올렸습니다. 39득점 9리바운드 5어시스트 거기다가 효율 역시 뛰어났습니다. 네, 연패를 끊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와의 경기 랩터스가 110대 105로 승리를 거두면서 시즌 첫 연승을 거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미네소타를 상대로 홈에서의 절대적인 우위라는 진기록 또한 유지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미네소타 팀버울브스는 참고로 2004년 이후로 랩터스를 한 번도 홈에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또한 이날은 스카티 반지가 부상으로부터 약 4주 만에 복귀한 날이었습니다. 출장 시간 제한을 둔 가운데 17득점 6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홈 경기에서 템파 연고지 포함해서 한 번도 랩터스는 미네소타에 진 적이 없습니다. 이날 크리스 부시의 벤치에서 22득점을 올리면서 승리의 1등 공신이 되었는데요. 야투율 또한 준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RJ 베럿, 이날 역시 고효율을 바탕으로 시즌 5번째 30 플러스 득점을 올렸는데요. 31득점을 올리면서 자유투 역시 12개를 획득해서 10개를 넣는 뛰어난 집중력 보여줬습니다. 첫 승리도 이렇게 기분 좋은데 연승이 되니까 기분이 약간 더블이 아니라 제곱으로 좋은 것 같아요. 이번 한 주 가장 눈에 띄는 선수 첫 번째로 RJ 베럿을 꼽았습니다. 지난 랩터스 톡에서는 제가 RJ 베럿의 부진함에 대해서 맹비난을 했었는데 이번 주는 트리플 더블 포함 30득점 이상 올려준 경기도 여러 번 기록하면서 굉장히 뛰어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지난번의 부진을 통해서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RJ 베럿인데요. 이제 스카티 반지도 복귀했으니까 좀 롤을 나눠서 과부하에서 벗어나면서 더 효율성 있는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지난번 부진했던 베럿의 모습이 기복이 아니라 성장통이기를 바랍니다. 기복이라면 다시 한번 그런 부진이 이어질 수 있다는 느낌이라서 성장통, 한번 극복한 그런 슬럼프라고 저는 믿고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리뷰할 선수 야콥 퍼틀입니다. 17.1득점에 11.9 리바운드, 자유투는 64.6%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 야콥 퍼틀인데요. 득점, 리바운드, 자유투 모두 커리어 하이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야콥 퍼틀이 이번에 올스타에 등극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올스타가 되기에는 임팩트나 본인의 개인 스탯 그리고 팀 성적 세 가지 모두가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퍼틀이 참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한번 올스타 올라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뭐 올스타가 아니더라도 MIP나 뭐 수비 선수 이런 저런 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받아왔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리뷰할 선수 스카티 반지입니다. 부상으로 빠져있던 4주간 그레이디 딕, 오차이 악바지, RJ 베럿 같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스카티 반지까지 돌아온 가운데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내기를 팬들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맥시멈 연장 계약을 한 스카티 반지, 이번 시즌 역시 증명이라는 또 하나의 산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클러치 포인트의 2021 NBA 리드래프트 관련해서 반지가 3위를 차지했는데요. 네, 신인왕에 올랐고 동기 중 유일한 올스타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박한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활약을 해서 이런 평가를 뒤집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블리체 리포트 같은 매체에서는 리드래프트를 할 경우 반지가 여전히 1픽이라고 하긴 했지만 아쉬운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기타 뉴스입니다. 스카티 반즈, 브루스 브라운 그리고 자코비 월터가 팀 훈련에 복귀했다고 하는데요. 팀 훈련에 복귀한 반즈가 이렇게 코트로 돌아온 것을 보면 브루스 브라운과 자코비 월터 역시 곧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멤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복귀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켈리 올리닉 같은 경우에는 비접촉 훈련은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마누엘 퀴클리 같은 경우 현재 팔꿈치 인대 부상인데 수술을 하지 않을 것으로 결정했고 이번 달 혹은 다음 달까지는 복귀하기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팀도 처음으로 연승을 거뒀고 이제 풀 전력에 가까워진 선수들의 복귀 소식까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날아오를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안내입니다. 랩터스 다음 주는 내내 원정 경기를 떠나는 스케줄입니다. 그 중에서 클리브랜드와 디트로이트 피스톤스 같은 경우에는 랩터스가 한 차례 패배를 경험했던 그런 팀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복수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랩터스 스카티 반지의 복귀와 연승으로 다시 한번 추진력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브루스 브라운과 자코비 월터가 돌아온다면 좀 더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랩터스가 원정 무승인 팀인데 이제 원정 첫 승을 거둘 때도 되었다는 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 준비한 자료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감사드리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자료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